니 차소입니다. 근데 오늘은 니 차소가 아니라 내 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은 제 차를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댓글에 레아 DIS님께서 니 차소님의 차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스팅어 제 차를 한번 짧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살고 있고 41 박성준이라고 하고요. 침 튀었어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페, 이디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동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이제 커피 팔고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 촬영을 하고 근데 이제 커피 틈틈이 팔면서 편집을 해가지고 취미로 이제 자동차 워낙 옛날부터 좋아했고 또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영상을 찍고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번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안 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튜닝차를 한번 개인이 튜닝한 튜닝차를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니차소란 컨텐츠를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 차를 소개를 할게요. 3.3 GT 모델입니다. 뭐 워낙 많은 리뷰들이 나왔고 뭐 더 이상 설명을 할래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되게 날렵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차 말고 스포티지 한 대가 더 있는데 스포티지랑 얘랑 나란히 놓고 보면 형제 같아요. 큰형하고 막내 같은 그런 느낌인데 큰형을 좀 스포티지를 좀 눌러놓은 듯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옛날 K5 시절부터 나오는 그 호랑이 그릴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제가 그 K5 1세대 모델을 너무 디자인을 좋게 봤거든요. 슈라이어 형님이 참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는 것 같아서 전면부도 위에서 볼 때는 조금 약간 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되게 밑이 넓어요. 넓고 그 다음에 앞이 길어가지고 운전할 때 보면은 보통 승용차들보다는 약간 조금 주의를 살짝 좀 요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이 좀 길어서 좀 일찍 꺾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운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앞모습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극호입니다. 예. 저는 패스트팩 디자인을 참 좋아해요. CLS 나올 때부터 우와 벤츠에 저런 모델이 그 다음에 뭐 A7 우와 뭐 그 다음에 뭐 그 스팅어도 마찬가지로 패스트백 파나메라도 뭐 아우 뭔가 보면은 나는 달리고 싶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게 되면 뭔가 나는 되게 젊고 뭔가 달리고 싶고 욕망이 있고 뭔가 그 CF에도 나오잖아요. 리뷰 유어 드립 옆에서 보면은 되게 좀 날렵하고 차고도 순정치고는 이렇게 보통 이제 순정치고는 되게 낮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휠도 19인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게 담력이 좋기는 한데 초반에는 굉장히 좋고 한데 고속으로 가면 약간 좀 밀리는 경향도 있고 열이 금방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달리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는 약간 보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지치게 되면 얘가 나중에 디스크 변형 같은 게 좀 쉽게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 보증 수리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휠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브렘보라고 하는데 패드는 약간 좀 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타이어는 PS4인데 앞 사이즈가 2254019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타이어는 뭐 극한의 와인딩을 하거나 뭐 서킷을 타지 않는 한은 굉장히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 덕트 같은 경우도 사이드 스커트 쪽에 사이드 쪽에 에어 덕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바람이 통과하게끔 돼 있어서 뭐 이제 열 효율을 뭐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가혹 주행을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가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차들은 여기 달려 있어요. 차 사이드 미러가 여기 달려 있는데 얘는 문짝에 달려 있어서 뭔가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나? 미래 차들은 앞으로 이 사이드 미러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아, 맞습니다. 네, 미래 차. 개입하네요. 네.
K9 같은 경우는 벌써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아직은 사람들이 사이드 미러가 없는 부분이 뭔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팔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느낌일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팔이 없어도 되는 거죠. 미래는 차 같은 경우. 근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제 뇌피셜로 싸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보면 테일램프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마감 처리 부분을 여기 자세히 한번 찍어 주시죠. 마감 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들 거예요. 이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조금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뒤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뒤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막혀 있습니다. 혹시나 뒤에 아브라떼 스포츠도 이게 가짜더라고요. 네, 앞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보통 이제 브레이크를 앞을 더 구경 자체도 큰 걸 쓰고 훨씬 더 앞이 잘 잡아줘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신경을 좀 썼는데 뒤에는 안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뒤를 보실까요? 뒤는 깔끔해요. 뭐 저는 근데 뒤 디자인이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제 테일램프 디자인이 약간 우는 모습이에요. 약간 조금 눈꼬리가 처진 그런 얼굴인 것 같아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뻐서 샀어요. 저는 이뻐서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 끝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내려앉은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약간 좀 우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는 좀 약간 좀 하이브리드, 그 아이오닉이 좀. 아이오닉. 근데 요새는 또 패밀리룩, 현대하고 기아하고 다르잖아. 다르니까 뭐 그거는 또 뭐 논외로 칩시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는 전동식인데 상당히 편해요. 이게 이제 벤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닫히고 빨리 열리는데 얘는 좀 느긋하더라고요, 얘가. 느긋한데 리모컨으로도 열리고 여기 서 있어도 센서 감지해서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모습은 이 차는 나는 고급차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뭐 물론 고급차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급은 되지만 완전 고급차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여튼 겉모습은 그렇고 그다음에 머플러는 뭐 팁은 뭐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제네시스 스포츠에 나오는 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G80 스포츠. 네, G80 스포츠. 보통 약간 퍼포먼스가 가미된 현대차들은 원형을 쓰더라고요. 벨로스터도 마찬가지로 원형 2개 쓴 거는 난 달리는 놈이다. 그 다음에 사각으로 돼 있는 놈은 나는 편안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현대가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머플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달려있는 요런 스타일의 디자인들은 약간 좀 나는 달리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디젤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있고 뭐 입방 2.0 터보 같은 경우도 뭐 옵션을 달아야만 어쨌든 저는 이거는 이제 풀옵션에 드라이브 와이즈 2만 뺐어요. 제가 멍청하게 견적을 낼 때 드라이브 와이즈 1하고 2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드라이브 와이즈 1으로 놓고 했다가 나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동 항속 주행 기능이 없는 게 125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걸 바보같이. 그래서 그게 좀 아깝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추가했으면 완벽한 풀업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그게. 하여튼 외관은 이 정도고 이제 뒤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유선형이잖아요. 그게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좋은데 뒷좌석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뒷좌석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후륜이니까 샤프트가 지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뒤에 또 기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간을 뽑아내야 되는데 위가 또 유선형으로 쭉 내려오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뚱뚱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뚱뚱해져갖고 이게 세단 형식이 되겠죠? 세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얘는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뽑아낸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디자인을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뒷좌석을 만약 타보면 저는 되게 사기 전에 되게 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앉아보면 그냥 아반떼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반떼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사람 태우고 다니는데 뭐 내가 이 차를 타고 뭐 4-5시간 동안 뭐 부산을 내려가야 한다. 뒷좌석에 뭐 어르신을 모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너무 장거리만 아니면은
크게 이동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만약 가족분들이 계신 경우면 뒷좌석은 아유 너무 지저분하네. 네, 그냥 뭐 촬영 장비 막 싣고 다녀서 그래요. 어쨌든 뒷좌석은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무리 없이 타고, 웬만하면은 가족들 타시는 정도 이렇게 맞추고 타시나요? 이 정도? 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딱 그 정도 세팅입니다. 근데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없어가지고 여자도 없고 뭐 그냥 혼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 주먹 들어갈 거예요. 좀 남네요 좀.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키 큰 사람이, 그리고 막상 앉아보시면 뒤에 누운 각도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각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죠. 이 패스트백의 단점이 어쩔 수가 없어요. 패스트백이라서 이게 좀 머리가 갔네요. 네, 키 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탈 생각을 안 해요. 옆으로 누워가지. 새우잠 자죠. 나오세요, 빨리. 차, 찌그러져. 우선 뭐 외관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쪽 살짝 알아보고 이제 주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튜닝한 거를 빼먹고 가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일하게 튜닝을 하나 했어요. 여기 이게 확대 좀 해주시죠. 동호회 아는 친한 동생이 저에게 선물로 준 건데 빨간색하고 어울릴 것 같아갖고 이 GT 밑에다가 엠블럼을 달아봤습니다. 동호회 엠블럼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뒷좌석이 뜨겁다, 열이 엄청나서 뭐 사람을 뭐 익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스팅어를 샀을 때 뒷좌석에도 히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히터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쪽 좀 비춰주시죠. 이쪽을 비추시면 이 온도 공조기 장치가 있어요. 공조기가 이제 쉽게 공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름에 이 뜨거운 쪽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 송풍구를 열어놓으면 미친 듯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막 이 앞에서는 에어컨 나오지, 뒤에서는 히터가 나오지.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기 조화 장치를 극대화시키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탄 곳에서 공기를 조화시키는 건가? 하여튼 그리고 저거를 뜨겁게 해놓고 타면 얘는 이제 뒤에는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스팅어 오너분들은 꼭 스팅어 오너분들은 꼭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를 촬영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날이 어둡고 야간이라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핸들은 풀옵션이라는 D컷 핸들인데, 저는 D컷 핸들이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원형 핸들만 계속 몰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D컷 핸들이고, 그나마 이 패들 시프트랑 옛날 구형차들은 패들 시프트가 고정이 돼 있고 핸들은 돌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제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이제 개선이 돼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근데 디자인이 이 재질 자체가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가 조금 고급스러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엠블럼 에센투스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뭐 K9에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안 되고 나왔는데,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탑니다. 뭐 여기 현대 마크가 붙어있던, 기아 마크가 붙어있던, 뭐 아니면 뭐 어떤 마크가 붙어있던 뭐 크게 상관을 안 하고요. 그러면 실내 디자인이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고 뭐 맨날 뭐 자동차 회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항공기 모티브로 해갖고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실제 항공기 사진 보면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계기판과 어마무시한 계기판인데, 어쨌든 뭔가 항공기라는 게 뭐 약간 빠른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공조기 장치는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고, 벤츠와 어떤 이제 벤츠가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뭐 이제 변속기는 이제 아우디 느낌이고, 뭐 이런 데는 또 뭐 BMW 뭐 그래가지고 뭐 벤비안 믹스라고 하는데, 그냥 직관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에어컨 틀고 끄고 뭐 히터 틀고 뭐 열선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틀고, 이 버튼이 조금 제네시스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아. 이 버튼이 너무 작아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하고 이제 뭐 구동력 해제 장치, 뭐 차세 제어 장치 끄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은 뭐 옵션이 어느 건 들어가고 어느 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놈은 참 편해요. 오토 홀드가 있으면 차가 막히거나 이렇고 있을 때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 웬만한 차들은 요새 고급 차들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차 구매하실 때 오토 홀드 있는 기능 있는 걸로 사시기 바랍니다. 뭐 기계를 못 믿어서 뭐 안 쓰신다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저는 이거 참 잘 써요. 편해요. 그다음에 시동을 걸어 보면
사운드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막귀라서 그런지 굉장히 들어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테스트는 하지 않겠지만 계기판도 마찬가지로 직관성은 되게 좋아요. 직관성은 좋고 뭐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 색깔이 바뀌어요. 계기판 색깔이 뭐 이제 타코메타나 뭐 속도계는 안 바뀌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스포츠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뭐 컴포트 모드면 하얀색, 그 다음에 뭐 에코 모드면 이제 초록색, 스마트는 이제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뭐 내가 지금 무슨 모드로 이 화면만 봐도 계기판만 봐도 내가 지금 무슨 모드로 달리고 있구나, 무슨 모드로 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이 지금 빨간색이면 아 내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옆에 표시도 따로 되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뭐 속도계는 뭐 0부터 100까지는 그냥 쫙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 계기판 체감상으로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3.3 정도 모델 되면 실제로 또 빠르기도 합니다. 제로백 뭐 4.9초 정도 나오는 차면 뭐 안 타보신 분들은 아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 고마력 차나 뭐 어느 정도 제로백 5초 이내 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경험을 하면 우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많이 타신 분들은 뭐 그냥 아 빠르네 라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트윈 터보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은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 밀어주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G70하고 같이 가면 고속 쪽은 오히려 스팅어가 유리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 무게도 많이 나가고 유선형이고 공기저항 계수 자체가 낮다 보니까 어쨌든 뭐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 인테리어는 다 가죽 GT 모델에만 들어가는데 이제 레드 시트하고 이제 이 알칸트라는 뭐 어느 트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 트림이면 알칸트라고, 썬루프도 마찬가지로 알칸트라로 다 돼 있고 천장은, 그 다음에 A필러, B필러, C필러, 그 다음에 썬루프는 와이드 썬루프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만 그래도 크게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 같은 경우도, 썬루프 커버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서 요거는 아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스티커를 안 뗐어요. 이 파란 느낌이 좋아서. 이거를 띄면 진짜 시차 출고 때 나오는 스티커인데 이거를 띄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난 노란 불빛이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뗐어요. 어쨌든 그거 하시고, 이제 별 내비는 미국형은 약간 좀 이렇게 각지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비가 초기에 나온 모델이라 약간, 근데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이것도 우레탄인가요? 예, 우레탄인데 이제 가죽 스티치 모양으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우레탄이고, 여기도 우레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몰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금속,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으로 처리를 해놔서 메탈로 처리를 해놔서 이제 좀 세련된 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 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를 조여주고 지금 움직일 거예요. 조여주고, 그 다음에 사운드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어쨌든 이거 달릴 때 이거 좀 안으로 해서 허리를 좀 좁혀주면 아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아 내가 달려도 얘가 잡아주겠구나, 안쪽으로 안 쏠리겠구나 라는 그런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은 뭐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행편 살짝 말씀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 차서, 오늘은 내 차소입니다. 예. 우선 주행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예. 촬영자가 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차량 구도를 신경 써야 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촬영자는 저번에 지금 한참 댓글로 막 의견이 분분한 우리 조용상님이십니다. 저희 스텝으로 참여를 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뭐 튜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 민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한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스팅어 주행편 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스팅어를 처음 받아서 이제 길들이기 할 때까지는 이제 뭐 이 차를 RPM을 3000 RPM 정도 많이 써야 한 3500 RPM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000km까지 길들이기를 했고요. 현재 키로수는 7758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 날 받아서 지금 6개월째 운행 중이고요.
타고 다니면서 이제 느끼는 소감은, 주행 느낌은 가격 대비 상당히 훌륭한 차는 확실합니다. 차 강성도 옛날 그 현대 기아차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그냥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처음에 받아가지고 컴포트 모드냐 뭐 에코 모드냐,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아니면은 뭐 스포츠 모드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잘 못 느꼈는데, 이게 고속도로 가서 약간 100km 이상으로 이제 100km 정도로 달리면서 이제 코너를 살짝 돌아 나갈 때나 이렇게 도로가 좀 안 좋을 때 보면은 그게 느낌이 와요. 이게 그렇게 막 팍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좌우 롤링이라든지 뭐 이런 피칭 요잉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다 싶으면,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으면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 다음에 악셀링 반응도 컴포트로 놓고,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달리면 촬영자님 컴포트 모드면 이제 컴포트 모드 이런 거 좀 비춰주시고, 네. 컴포트 모드인데 달리면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운전하기에는 뭐 얘가 막 팡 튀어나가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악셀이 좀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많이 무거워서 묵직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막 차체 공차 중량도 있고 차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묵직한 느낌이고, 이제 악셀을 좀 꾹 밟아야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스포츠 모드에 잠깐 놓을 건데, 상당히 얘가 이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가진 차가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경쾌해집니다. 경쾌해지고, 근데 2000rpm, 1500rpm 이상, 2000rpm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RPM을 얘가 항상 좀 띄우고 있어요. 띄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서 2000rpm 이상만 딱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면 언제든지 얘가 경쾌하게 반응을 해주고,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이제 나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한 3000rpm, 3500rpm까지만 써도 즐겁게 운전하실 수가 있어요. 막 미친듯이 가속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가혹 주권으로 뭐 가속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냥 2000에서 3500rpm까지만 써도 충분히 즐겁게 타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원상 370마력, 뭐 미국 버전, 뭐 북미 버전은 뭐 365마력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다이노상에서 재보면 한 300, 후륜 같은 경우는 한 330에서 340 이상은 충분히 나와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는 샵에서 KLS, 팀 MOT, KLS 샵에서 쟀을 때 순정이 356마력의 어떤 휠 마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가 조금 후하게 나오는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나오고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정으로 타고 다니는데, 뭐 저는 튜닝을 안 했지만, 튜닝을 여기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출력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 같은 경우 반응성도 괜찮은데, 이제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검증된 차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미션 반응도 패들 시프트를 놓으면 바로 6단, 5단, 뭐 4단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반응이 빨라요. 반응이 빠르고, 이 상태에서 바로 출발을 하면 뭐 이 수동 모드 패들 시프트를 언제든지 즐겁게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운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어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 D모드로 돌아옵니다. D모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또 얘는 이제 RPM이 어느 정도 계속 맞춰주기 때문에 D모드에서도 운전을 패들 시프트가 좀 부자연스럽게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패들 시프트로 운전 안 하셔도 되고, 익숙해진 다음에 얼마든지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뭐 그란 투리스모나 뭐 포르자 모터스포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들 많잖아요. 게임에서 막 그 로지텍 휠 사고 막 파라텍 휠 사고 막 휠 사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실제로 뭐 아니면은 좋은 차를 사서 패들 시프트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위화감이 없겠지만, 이 패들 시프트를 많이 안 쓰신 분들은 조금 연습을 하시고 해야 나중에 이제 차를 무리 없이 운행하시는데, 왜냐면은 RPM 회전수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좀 차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얘가 최대 출력, 최대 마력이 언제 나오고, 최대 토크가 언제 나오고, 얘 RPM을 얼마까지 써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사전 지식도 좀 갖고 계시면, 이제 요쯤에서 변속을 하는 게 좋겠구나, 스팅어는 뭐 한 6,000쯤에서 변속하는 게 제일 빠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면서
6000 rpm 됐을 때 시프트 업을 딱딱 해주는 그런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는 뭐 전편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심해요. 패들 시프트는 사용하시는 게 재미도 있고 운전을 뭔가 드라이빙 자체의 어떤 그 오락성, 아케이드성을 한층 업하는 그런 아이템. 아주 패들 시프트는 진짜 사랑인 게 맞습니다. 어쨌든 스팅어는 코너링 능력도 후륜이라 그런지 회두성이 상당히 좋아서 생각보다 잘 돌아나가요. 근데 이제 걱정인 게 겨울이나 뭐 이럴 때 이제 오버스티어 같은 부분이 분명히 일어나요. 저도 이제 겨울에 몇 번 좀 밟으려고 했다가 그냥 시내에서 살짝 밟으면 애가 그냥 휙휙 돌아요. 물론 사계절용 타이어이기 때문에, 서머 타이어이기 때문에 뭐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접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날이 좋긴 해도 얘가 이제 출력 자체가 어떤 터보에 의해서 이제 확 끌어당기는 힘이 남아도는. 그러니까 얘는 전자 제어 장치가 없고 다 끄고 막 진짜 운전을 잘하시는 뭐 프로 레이서나 뭐 아니면 정말 산길을 많이 타시고 하시는 분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은 전자 제어 장치는 항상 켜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운전을 하시는, 그러니까 후륜고등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얘가 출력이 생각보다 좀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천천히 익히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조금씩 업해가는 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운전하는 요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진 안전성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한번 스팅어가 나왔을 때 뭐 140 이상만 달리면 뭐 차가 붕 뜨고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나온 국산차 중에서 고속 안정성이 이 정도 나오는 차가 몇 대나 될지 궁금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해외 수입차 비견해서 뭐 같은 급은 아니지만 뭐 그 밑에 뭐 독일 엔트리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엔트리 모델들 같은 거하고 비교해도 이게 더 훌륭하면 훌륭했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행 능력에 있어서는 이만한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뭐 G70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좀 추구하는 성향이 달라서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으로 즐길 수 있는 차는 국내에 몇 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벨터맨이 출시가 되겠지만, 벨터맨이 나오면 이제 어떤 전륜고등과 뭐라고 해야 되나, 코너링 머신의 어떤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력수도 결코 작은 마력수가 아닌 그 차체의 그 무게에 270마력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출력이거든요. 근데 그 출력으로 이제 재밌게 타시려면 벨트맨이 맞지만, 뭔가 어느 정도 세단, 그러니까 가족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재미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스팅어만한 차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이제 M 시리즈들, 그러니까 M5 같은 경우는 컨셉이 가족들을 뭐 태우고 편안하게 다니다가도 가족들을 다 내려주고 데려다주고, 이제 뭔가 나 혼자만의 뭐 야성을 표출할 때는 M 버튼을 빵 누르면 그냥 차가 완전 막 바뀌잖아요. 근데 얘도 그거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는 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하면 뭐 뒤에 이제 뭐 스팅어 후속 모델도 나오고 뭐 아니면 뭐 페리가 돼서 뭐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은 뭐 안락성이나 뭐 편의성도 옵션도 상당히 잘 돼 있어서, 뭐 올 프로업 같은 경우 구매를 하면 올 어라운드 듀서부터 뭐 해가지고 뭐 오디오도 뭐 이 정도 오디오면은 저는 훌륭한, 뭐 누구는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저는 맞기라서, 오디오도 그렇고 뭐 공조 장치, 뭐 열선, 편의성, 뭐 HUD 뭐 다 이제 뭐 리뷰애들 나왔던 것들인데, 뭐 이런 걸로 치면 운전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제가 뭐 똥멍충이라 옵션을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그게 좀 한인데, 그거를만 넣었으면은 얘는 뭐 자율주행까지 다 해서 뭐 아마 굉장히 재미있고 뭐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 차로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딱 하나 안 좋은 점, 밟으면은 뭐 모든 차든 다 그렇겠지만 3000cc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연비가 엉망인데, 얘는 이제 얘 원래 터보는 디젤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고 연비를 위해서 개발된 거긴 하지만 출력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밟는 성향이 나오기 시작하면 연비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니까 평균 연비 시내 타면 한 6km, 7km 나오고 고속에서 정속 주행해야 11km, 12km 나옵니다. 그리고 밟으면 뭐 고속도로에서 밟으면 뭐 답 없고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차를 좀 아끼시는 분들은 고급류를 주유를 하시고 타실 거고, 고급류를 넣으면 뭐 이제 연비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하지만 이제 또 단가가 비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일반유를 넣어도 아무 이상 없이 타실 수는 있습니다. 타실 수 있고, 고급류 넣으면 뭐 잔진동과 이제 이 이슈가 뭐든지 다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학습을 하고 나면 뭐 잔진동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옥탄가에 맞춰서 이제 뭐 점화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슈가 다 학습을 하고 움직이는, 요새 이슈들은 옛날 이슈 같지 않아요. 엄청 똑똑해요. 뭐든지 다 학습을 하고 다 운전자의 성향까지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그러니까 고급류를 넣으시는 분들도 이상은 없을 거고, 일반유 타시는 분들도 뭐 가끔 뭐 옥탄 부스터라든지 뭐 엔진 세정제 뭐 하여튼 뭐 관리를 잘 해주시면 뭐 권장사항이 고급유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일반유를 넣지 마세요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타고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를 제가 전에 몰고 다니던 차가 M5였는데 260 그러니까 10기통 자연흡기 5000cc 507마력짜리 차였는데 그 차에서 이제 이 차로 이제 한 텀이 좀 있었고, 한 1년 정도의 1년 반 정도의 텀이 있었고,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해서 이제 타고 다니지만은 터보와 이제 자연 흡기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차는 RPM을 8000까지 그냥 가용을 하면서 뭔가 쥐어짜는 맛으로 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맛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얘는 좀 일찍 터져서 일찍 나가요. 일찍 나가긴 하지만 뒤에 그 일찍 나가는 힘으로 쭉 나가긴 하지만 뒤로 갈수록 좀 힘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 자체가 틀린 거고, 배기음도 얘는 인공 배기, 이제 전자 사운드 부스터를 이용한 뭐 인공 배기 사운드고, BM은 순정, M5는 이제 제가 배기나 이런 걸 잘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배기 소리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근데 배기 튜닝을 하려면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밟아야지 이제 조금 이제 좀 들리긴 하는데, 근데 그 배긴 사운드는 정말 들으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배기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뭐 어쨌든 넘어오면서 운전은 솔직히 M5보다 얘가 훨씬 더 편해요. 편하고, 그다음에 좀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이제 일상주행 하는 데 있어서도 M5보다는 얘가 훨씬 편했고, 그리고 이 차 타면서 후회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즐겁게 잘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별로 리뷰할 게 없어서, 얘는 뭐 워낙 좋은 리뷰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전문가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뭐 할 거는 없고, 그냥 앞으로 좋은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니면 뭐 수입차 모두 마찬가지고, 메이커들이 계속 서로 자유 경쟁 시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유 경쟁을 해서 더욱더 좋은 차,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들을 좀 계속 생산을 해서 가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그런 식으로 좀 아름다운 자동차 소비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튜닝 문화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한데, 외국 같은 경우나 뭐 독일, 뭐 미국, 뭐 일본도 그렇고 뭔가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는 튜닝 같은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많고, 그거 외에 뭐 이제 불법 등화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차체보다 튀어나오고 뭐 차체가 너무 낮아서 이게 이제 어떤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배기 소리도 너무 크면 안 되고 하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분명히 그거를 갖다가 방지를 해놓은 걸 거란 말이에요. 그거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국가에서도 아유 바꾸고 싶어? 돈 내, 여기까지는 허락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구조 변경이에요. 그럼 구조 변경을 하시고 타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나는 튜닝을 하고 싶어, 튜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돈 내고 하는 거야, 법규는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권리를 인정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사람 뭐 LED 막 잔뜩 써가지고 막 눈 막 부시고 막 뭐 조사각 올려가지고 막 오는데 자기는 보기 좋죠. 막 근데 상대 맞은편 차는 막 눈 부시고 뭐 사람 받았을 때 앞에 무슨 뭐 안 좋은 뭐 사이드
뭐 스커트 뭐 앞에 뭐 립 스포일러 진짜 뭐 불법에 된 거, 근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사람을 받았을 때, 차를 받았을 때 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고가 너무 낮아도 어떤 트럭을 받았을 때 밑으로 파고들어서 뭐 그런 나는 사고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국가에서, 나라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아닌 이상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뭐 출력을 올린다든지 뭐 모터 스포츠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튜닝 문화가 제대로 좀 빨리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튜닝 업계 자체도 뭔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좋은 소비자들한테 이제 빨리빨리 팔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잡설이 길었는데 뭐 스팅어 주행 소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뭐 시승을 해보시고 뭐 그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이메일 주시면 제가 시승은 언제든지, 참고로 주말에만요. 전 평일 날에는 차를 못 몰아요. 평일에는 못 몰고, 아니면 자기 차를 정말 소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꼭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거 액션 카메라 안 찍어? 이걸 여기다 달고 찍어야지. 나 돌리겠네 진짜. 좋았어. 오케이, 고, 얘를 고, 고. 이미 하고 있는 거고.